자, 7월 18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카나리아 바이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제대로 기준 잡고 분석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딱 장착해서 결국 수익 나드리도록 해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중을 받아야 될까? 전환 청구권은 어떻게 될까? 추가 악재가 있다던데 왜 호재에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너무나도 많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 해결되실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팩트만 이야기 드립니다. 1개월간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이후부터의 그냥 단순한 팩트만 전달드리면 종목별 투자 주체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과연 나 말고 개인 혼자 말고 A라는 나 본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 팔고 했는가? 라고 봤을 때 결국 외국인들은 플러스로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은 오히려 갖고 있던 물량들이 털렸죠. 많이 털린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마이너스인 상태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가졌고 오히려 기관과 금투 물량까지 다 흡수했죠. 그러면서 꼽살이 낀 게 누구예요? 기타 법인입니다. 보통 기타 법인이 이번 한 달 동안 많은 물량들을 쏟아낸 바로 다크호스죠. 기존에 한 번씩 투하할 때마다 어때요? 주가 자체가 많이 흔들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조금씩 외인하고 더불어서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기타 법인이다. 결국은요. 현재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현재 뭉쳐져 있는 이 검은머리 외국인들 관련해서 물량을 갖고 있고요. 재밌는 건 물량을 갖고 있는데 보통 그래프는 먼저 물량이 첫 번째 선반영됩니다. 선반영 지표라고 이야기하고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요. 물량을 올리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골드크로스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손 붙잡고 올라가는 거죠. 서로 연인끼리 삐져서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견우와 직녀처럼 가다가 이렇게 손을 잡고 나서 어때요? 손을 낚아챈 다음에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치입니다. 연인끼리 많이 나오죠. 서로 삐졌다가도 이렇게 손 한번 탁 낚아챈 다음에 서로 손 붙잡고 우리 커피 마시러 갈래?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수급에서 재미있는 건 서로 손을 한번 탁 마주친 다음에 골크가 난 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 외국인들의 물량들은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더 갖고 있는데 왜 주가를 왜 더 올리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은요.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사과 한 박스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량을 던져야만 좀 더 싼 가격에 1만원짜리 사과 한 상자를 9,000원에 세일을 해야 그나마 사가는 게 바로 현재 외인이고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는 거는 기관과 금투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 사과 난 안 먹어 하면서 팔았던 기타 법인도 어때요? 이제는 사러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팔았던 물량들을 수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주체는 외인이 주포고요. 그 다음에 기관을 비롯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관들은 물량을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다. 보통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하루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은근히 같은 큰 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은 기존에 올렸던 이 비중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기관이 주포가 아닙니다. 수급적으로 모아갖고 비중을 채웠던 건 결국 외인이기 때문에 외인이 모아야 어때요?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이렇게 급등락하면서 어때요? 핸들링했던 운전자가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이 없습니다. 애착이 없어요. 다시 한번 모아서 핸들링 하려는 중간에 손바뀜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내렸던 세력들이 외인들이 핸들링하는 게 더 낫다. 결국 다시 운전대를 안 놓고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운전했던 패턴을 봐야 되겠죠. 운전자는 똑같으니까 운전했던 패턴. 일단 파동상으로 이야기 드리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입니다. 대가리, 어깨, 넥라인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이야기하고 원래는 패턴상 요거예요. 동양에서는 33 패턴이라고 해서 고점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은 바닥 구간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 저점을 다시 한번 쾅 찍고 반등한 다음에 이 라인 만들어 준 다음에 추세를 돌리는 패턴이죠. 그런데 이 넥라인은요. 요 넥라인은요. 어때요? 강한 지지이자 강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을 몇 번 봤어요. 고3 때 보고 재수하고 함수하고 사수하고 고양 내려가 버렸네요. 빡쳐가지고. 네. 이렇게 주가를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도 막히는 자리, 매도 물량이 강한 자리는 돌파를 하지 못하면 하락하는 게 운명이죠. 다시 한번 만들고 있는 거. 지금 이 큰 역회된 숄더의 축소판. 여기다가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준 이후에 이 넥라인은요. 바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작게 만들어주면서 마지막 도전을 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 못 난다면 쭉 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돌파한다면 이제 5파동으로 엘리어트 파동상 어때요? 이런 식으로 3파 고점을 넘는 5파동이 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점 곱하기 최소 1.618배의 목표가가 나오는 5파동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핵심적인 구간을 뚫어낸다면 그때부터는 고속도로다 이야기 드릴 수 있고 1차적인 자리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일단 갭자리 누누이 이야기 드립니다. 갭자리 하락계 결국 메꿨습니다. 메꿨죠. 상승갭 만들었네. 결국 메꿨습니다. 근데 현재 남아있는 요 얼마예요? 네, 32,000짜리 요 자리 아직 안 메꿨죠. 결국 메꿀 거예요. 한번 갭이 나온 이후에는요. 한번 추세를 이렇게 쭉쭉쭉쭉 빼다가 어때요? 추세를 이렇게 밖으로 돌린 다음에 결국 시간을 끌고 도달하게 되죠. 이런 자리를 1차 저항 구간 그리고 어때요? 갭의 자석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끌어당기는 법칙. 네. 하락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느낌처럼 갭의 법칙은 자석의 법칙이다. 결국 이 자리는 메꾸게 된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보는 거고 저는 그러면 5만원 가요? 뭐 10만원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000짜리 간 다음에 4만 구간 도전할 텐데 이 자리 거래량 뚫고 지지하는 거 보고 1차적으로 거래량 네 이때처럼 나와야 돼요. 여기 한 번에 정말 시체들이 질비한 엄청난 귀신들의 밭입니다. 귀신들의 밭. 좀비들의 밭이에요. 화염방사기로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원기호 아세요? 원기호? 드래곤볼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만화에서 우주의 기운을 모은 파워예요. 네, 이런 거래량이 빵 터쳐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의 무리들을.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건 좀 신뢰하지 않는다. 거래량이 있게 뚫어내는 거는 그때부터는 이제 52,100원 곱하기 최소 1.618 네,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삐죽삐죽 테스트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밑으로 삐죽 만들겠죠.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 23,000부터 2만 구간 분할 매수해라. 그래서 1차 목표가 33,000 보고 다음에 41,000 구간 2차 목표가 봐라. 이 이후에 거래량 뚫으면 이제 곱하기 1.618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해 드릴게요. 우리 좀 행복해 하잖아요. 이런 순간이라도 우리 좀 행복해 하죠. 그래서 친절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보통 3파동 고점을 넘으면 그렇게 됩니다. 52,100원 곱하기 뭐예요? 1.618 피보나치 확정가입니다. 네. 84,200원 네. 3차 공개합니다. 네, 드디어 공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33,000원짜리 밑으로 매수단가, 평단가, 본인의 매수단가를 낮춰놓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은 너무 지긋지긋해서 탈출하고 싶다면 이 갭자리까지만 봐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구간대에 대해서까지 오게 될 텐데 결국은 오게 될 텐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차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그 이후에 물량들을 거의 반절 이상 파신 상태에서 이제 이 구간 뚫어내는지 보고 뚫어낸다면 갖고 가는 거고
거래량 없이 했다가 밀리게 되면 던지고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제가 드리고 싶은 대응 전략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현재 무중 받을지 말지 고민이시죠. 제가 단기적이 아니라면 어때요? 받으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일단 유통량이 늘어나는 거고 결국 무중이라는 거는 회계적인 이벤트예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 외인들도 물량들을 더 모으기 위해서 개인들을 털어보는 것보다 무중받은 이후에 흔들다가 물량 모으는 게 더 쉽습니다. 그리고 무중이라는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는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모든 재료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물이 찰랑찰랑 유통량이 많아야 주가도 세력 입장에서는 핸들링하기 쉬운 거예요. 오히려 대주주를 묶어놓고 작전을 칠 때는 완전 유통주식수를 고사시킨 다음에 작전을 하거나 지금처럼 무중을 때린 다음에 유통수가 늘어났을 때 찰랑찰랑거리는 이 바닷물에서 움직이거나 그랬을 때 물량들을 뺏어오기가 더 쉽다. 결국 올릴 주포라면 저라면 무중을 때리고 그 물량 받고 올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환청구권 행사했잖아요. 기존의 채권을 주식으로 받았잖아요. 그 행사 한 다음에 뭐예요? 제가 보라고 했죠. 이게 악재가 아니라 일단 내가 채권자여서 주식을 카나리아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본인 파시겠어요? 그럼 오를 것 같아 라는 판단은 누가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그 판단이 지금 매도가 아니라는 게 수급상 나와 있어요. 그 물량들을 던지질 않아요. 네. 미리 큰 물량 전에 시그널이 벌써 3가지는 나와야 됩니다. 크게 물량들을 던지기 전에 그런 사전 작업도 지금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오히려 제가 기타 범위 쪽에서 최근에 물량들을 던지기 시작했으면 아 던지던 놈들인데 더 던지는구나 라고 해서 좀 특이 동향으로 봤을 텐데 던지던 놈들이 오히려 사모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전환 청구권 갖고 있는 애들이 기타 법인 창구 통해서 오히려 사고 있어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들이 안 나와요. 물량들이 안 나오는데 개미 물량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털리니까 시간 조정하면서 무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긋지긋하다면 안 말리겠습니다. 네, 무중 전에 난 무중이고 나발이고 아우 이거 파는 것만 하더라도 병원비는 안 들겠어 하시는 분들은 던지시고요. 네. 하지만 무중 이후에 오히려 상승 확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핸들링하면서 주가를 핸들링하기 쉬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무중 이후를 받고 나서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중 전에 이러한 전환청구권 행사부터 여러 가지 공시들의 내용 때문에 악재라고 여겼던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현재 포착되지 않고 사전 작업도 없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다? 호재일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결국은 수급이죠. 네.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거 악재인가 그 다음에 호재인가 그리고 또는 중립적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중립적인가 라는 의견 상태에서 수급을 봅니다. 근데 예비 시그널도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물량들을 던지지 않고 있거나 어때요? 오히려 사모으고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떻다? 호재로 해석한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중 최소 3개월 이내로 해서 내 사망 구간까지는 최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기간적인 측면, 가격적인 측면 맞다 하면 가져가세요. 무중 받으시고요. 두 번째 뭐다? 단기적이라도 33,000원짜리 기다리신다면 무중 끝나고 나서 어때요? 보시라. 네. 어차피 얘네들도 여기서 더 내리면 쳐물린다. JP모건도 여기서 더 늘리면 이제 쳐물립니다. 어차피 얘네들 낮아봤자 아무리 낮게 잡아봤자 평단가 여기잖아요. 모아놓고 상단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얘네들 물량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런 구간에서 바닥 쳤다가 모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때요? 평단가 아무리 낮아봤자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랬다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계속 밑꼬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량들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은 막말로 어때요? 물려도 외인 너도 나랑 같이 물려. 이런 마인드. 네, 조금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서 지금
윗꼬리로 계속 달았던 부분들 못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밑에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데, 위는 위 삐쭉삐쭉삐쭉, 아래 삐쭉삐쭉삐쭉. 네, 서로 위아래 통통통통 거리고 있는데 주가 결국 이 범위 아닙니다. 네, 하루하루 시간이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기대한 오늘의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 일단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지나치면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때요? 가격보다 지금은 이제는 희망이 꺾이고 시간에 지치는 게 오히려 더 힘이 드는 구간이라는 거. 하지만 차라리 내가 각오가 있지, 주가에 꺾일지언정 네, 시간에 지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뭐 댓글에도 여러분들 많은 얘기 있더라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우 더 이상 들어서 못 해먹겠다. 나 이놈의 카나리아 바이오 막 온갖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매매하시기보다, 그래서 투자자분들 같이 매매하자. 네, 구독자 실시간 대응방 운영하고 있죠. 그놈의 카톡방에서는 광고도 많이 들어오고 새벽에 난리치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임시 정지를 좀 시켰고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냐, 주주들을 위해서 1일 대응 시나리오, 주요 구간 레인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특이 거래량,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주요 재료가 떴을 때 관련주들, 그리고 단타로 접근해도 되는지, 재료 뜨면서 제 조건 검색기로 잡히면, 충족이 되면 제가 단타도 한 종목에서 딱 두 종목 드립니다. 100만원에서 200만 씻어가지고 노릇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어떠한 재료가 떴을 때 관련 연관주, 네, 히스토리가 있는 연관주들 체크해드리고, 당일의 수급과 그 다음에 주도주, 그리고 지수적인 모멘텀,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좀 해드려요. 네. 그래서 미국장 뭐 전체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장 오르더라도 뭐 오늘 에코프로만 상승하고 나머지들은 죽쓰는 장이었죠. 뭐 그런 부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 높았으니까 오늘 반도체 수급이 그나마 나올 거고, 2차 전지에서 대장주 아니면은 나머지 종목들 다 수급 개판이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뭐 좀 길게 보실 거면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코멘트들. 그다음에 뭐 당일 이슈 관련주들, 뭐 제광, 뭐 2차 전지, 자동차, 뭐 4대강, 반도체 있었죠. HBM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전체적인 뭐예요? 시장 상황들, 관련주들, 할 만한 종목인지, 이슈에 관련된 종목인지, 그 다음에 조건에 부합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는 종목인지,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일일 대응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같이 소통하면요,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댓글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정말 오래 갖고 계셨고 4만원대 초반에 거의 몰빵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는 희망에 겨워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다, 악담을 막 하나리아 바이오 악담을 하시는데, 정말 투자에서 이 멘탈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부여잡고 팩트 체크하고, 다른 종목들 뭐 좋은 종목 있나 잠깐 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같이 실시간 같이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네, 번호 동일합니다. 010-7623-4169번. 일단 카톡방은 하도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폐쇄해서 이쪽으로 옮겼고요.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 갖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 난 또 뭐 다른 종목 HLB 갖고 있어 답답하다, 물려있다, 이러신 분들 같이 관련 방, 구독자 방에다가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초대해드릴 테니까 종목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소한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방도 구분을 하고요. 이 안에서 1일 대응 시나리오, 종목 질문하고 분석, 1일 단타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지치지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종목들에서 골치 아픈 것들, 좀 현금화하고 싶은 것들, 좀 수익 익절하고 싶은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목명, 보유주수, 매수가 딱 3가지만 적어서 문자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이거는 방 안 들어와도 체크해드린다는 점. 대신에 하루에 10종목 이상은 제가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종목까지는 안 되고 1개에서 2개 종목만 좀 제한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립니다. 자, 결국 패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딱 그냥 그림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거 23,000에서 2만 구간의 분할 매수, 그 다음에 1차 32,000 여기 2차 41,000 거리랑 터지면 여기 곱하기 1.618 그리고 뭐예요? 손절가는 요 박스 구간 상단이죠.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네, 18,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응 전략. 머지 않았고요. 일정도 있잖아요. 무중 관련 일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놓고 관점 이야기 드리고 제 의견 이야기 드린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이 밑골이 나올 때 기분이 좀 착잡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그다음에 마음 다잡고 결국 수익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체크하고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